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울산시가 각 세대당 1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 효과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식당가들이 생존 위기를 호소하는 가운데 일부 식당은 몰랐다는 이유로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됩니다. 경찰 권력 분산과 지역 맞춤형 치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초등학교 예비 소집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예비 소집일이 나흘로 늘었습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 세대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울산 시민이면 만 18세까지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정부도 설 이전에 3차 재난지원금을 풀 예정인데 그 효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시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47만 6천여 세대. 1인 가구이든 4인 가구이든 가족 수와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이 가용 가능한 예산 476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을 일부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 연도에 우리 순세계 인연금이라든지 남은 예산 지원금은 사용 기간이 정해지고 울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2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전에 지급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추가 경성 예산을 통과시킨다거나 혹은 일부는 또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전부 계산했을 때 가능한 시기가 다음 설 이전에 하기에 빠듯한 기간입니다. 이와 별도로 영유아 만 0세부터 5세까지 1인당 10만 원씩 보육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도 10만 원씩 교육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둘 다 별도 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아동수당 또는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부가 주는 3차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영업 제한을 받은 업종과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이 대상입니다. 이렇게 설 연휴를 앞두고 울산에 풀리는 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1,600억 원 정도. 거리두기 격상으로 더욱 위축된 동네 식당과 미용실, 헬스장 등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도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다면 지원금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의 본격 시행으로 식당을 찾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소는 몰랐다며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등 현장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인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중구의 한 식당가. 평소라면 직장인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거리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3-4명이 전부입니다. 새해 첫 출근이지만 부서별 회식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인근 식당의 점심 예약은 모두 사라지고 식당을 찾는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6명, 8명이 기본이었거든요. 왜냐면 한 부서에서 오시나 봐요. 근데 그런 게 아예 못 오시니까 또 서로 눈치를 봐고. 하지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몰랐거나 지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손님도 업주도 앉는 식탁만 다르면 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5명 더 오면 이렇게 떨어져 앉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건 홀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 테이블에 같이 5명은 안 되고 그냥 따로 떨어져서 앉으면 된다 이 정도로만 설명해 주셨어요. 방역 지침이 혼동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은 4명이 넘어도 식당 등에서 모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업주들이 이를 확인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울산시는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감염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라며 가급적이면 어떤 일이든 모이지 말아달라고 당부합니다. 불가피하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리는 그 방역 강화 조치를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를 저희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떨어뜨려서 이 방역 조치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울산시는 오는 17일까지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계속하며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하게 행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기독교 선교단체 인터콥과 관련된 울산적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경북 상주시의 기독교 선교시설 BTJ 열방센터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는 인터콥 관련 최초 확진자인 618번 환자의 일가족이 지난해 11월 27일과 28일 상주 BTJ 열방센터를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상주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가 울산에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콥과 지역 교배 확진자 136명 중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가 13명에 달해 누가 최초 감염 원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올해부터는 울산도 경찰 조직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재편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거란 기대감도 있지만 경찰의 과도한 업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당장 울산지방경찰청이었던 명칭부터 울산광역시 경찰청으로 변경됐습니다. 본부와 지방이라는 상하 관계가 아닌 지자체별로 자치경찰을 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찰 조직은 국가, 자치, 수사사무로 분리 개편되고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사무는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장이 각각 지휘, 감독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수요,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것을 잘 포섭해서 이제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이 이제 포함이 된 거고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울산시 의회와 시위원회 추천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을, 국가경찰위원회와 교육감이 1명씩 추천하고 시장이 1명을 지명합니다. 또 시장은 경정 이하 자치경찰의 인사이동 등 일부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가치가 치안 서비스에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각종 지자체 업무들이 경찰로 넘어와 업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개인적 이득이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치경찰 직원들이 휘둘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경찰 권력 분산과 지역 맞춤형 치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루 만에 끝나던 초등학교 예비 소집이 어제부터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예비 소집은 출생 아동과 취약 아동이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데요. 최지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엄마 손을 잡고 교문을 들어서는 예비 초등학생들의 발길이 활기차야 하지만 올해는 썰렁한 기운마저 감돕니다. 학생들은 띄엄띄엄 간격을 두고 이동한 뒤 발열 검사를 마친 뒤에야 취약 통지서를 제출하고 입학 안내 서류를 받아듭니다. 올해 예비 소집은 나흘에 걸쳐 실내 공간보다는 이렇게 야외에 마련된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올해 초등 1학년생은 11,076명으로 학교마다 시간과 동선을 최대한 분산해 예비 소집 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많이 못 봐서 아쉬워요. 초등학교 입학해서 3월부터는 좀 정상적으로 친구들도 만나고 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비 소집은 초등학교 의무 입학 대상자를 집계하는 동시에 7, 8년 전에 태어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해 대면 접촉이 필수입니다. 만약 학부모나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나 자가격리자일 경우에는 우선 영상통화로라도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과 같이 못 오신 분들은 추후에 전화, 영상통화를 통해서 아동의 신상 소재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졸업식과 입학식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해가 바뀌어도 코로나19 여파로 썰렁한 학교 분위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해 울산 지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연간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3.89로 전년 대비 0.3%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 가격이 7.1%, 호텔 숙박료가 6.1% 각각 내린 반면 서민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 지수는 오히려 11.2%나 뛰어 올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김기형 동구 CK치과병원장 4천만 원, 울산 보람병원에서 2,320만 원, MCNS에서 516만 원, 주식회사 부성버스 매니저에서 300만 원, 오드펠 터미널 코리아에서 200만 원, 평안건설 백재흠님 200만 원, 울산 농소농협에서 100만 원, 최호철님 20만 원, 울들병원에서 20만 원, 정석현 정지훈 남매가 14만 원, 동서 석유화학 김봉균님 12만 원, 화봉 이젠학원 박영웅님께서 10만 원을 기타가셨습니다. 성금은 한 통화 3,000원의 ALS 전화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울산의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90도입니다. 새해도 안전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죠. 어린이, 특히 유아들은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에 더 취약한데요. 직접 체험을 하면서 쉽게 배울 수 있게 구성된 유아 전용 안전체험시설이 문을 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의 조형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겨울 눈이 많이 오는 날, 유아들이 안전하게 걷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장난을 치거나 무심코 빙판길 위에서 뛰며 부상을 입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매일 탑승하게 되는 통학 차량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는 법을 알려주고 우리 유치원에는요 다행히 안전벨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안전벨. 감염병 사태 속에 올바른 손소독제 사용법도 자세히 가르칩니다. 양손 모두 문질러요. 또 손바닥을 한번 문지르고요. 처음보다 세균이 많이 없어졌지요. 아산에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유아 전용 안전체험장.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게 지진이나 화재 발생 시 대피법이나 소화기 사용법부터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법, 자전거를 탈 때 유의사항, 안전한 식료품을 사는 방법까지 다양한 안전사고 대책을 알기 쉽게 가르쳐줍니다. 안전하게 먹는 거 배워서 좋았어요. 통학버스뿐만 아니라 교실 그리고 집, 동네 다양한 안전체험 코스들이 있어서 상당히 아이들이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유아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 상황을 48가지 종류로 분류해 체험할 수 있도록 통학길과 집, 동네, 교실 등 4개 안전체험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이렇게 체험함으로써 앞으로 스스로 안전사고 일어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충남교육청은 내년 서천군에 남부체험교육원을 조성하는 등 유아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충남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8분쯤 남구 용현동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나 업체 내부에 컨베이어 기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3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 파쇄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경찰관 A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수사 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전세버스 업체의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초 A씨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뒤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병원이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 12부는 A씨가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병원 측이 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장애가 생겨 1억 8천만 원을 받고 합의했지만 지난해 노동 능력을 100%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자 15억 원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울산본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 늘푸른 요양원이 노조를 결성한 요양보호사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있다며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늘푸른 요양원 측이 노조를 만들어 단체 교섭을 요구한 요양보호사들을 해고하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이후에도 요양보호사들을 추가로 해고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어제로 예정됐던 신년회를 취소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3일 사고로 숨진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신년회를 취소하고 행사를 서면으로 대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에서는 협력업체 근로자 50대 A씨가 청소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한편 울산 고용노동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어제 2021년 상반기 5급 이상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익수 교통기획과장이 환경국장으로 박용락 울산시 문화예술과장이 복지여성국장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했습니다. 또 올해 출범한 시민건강국에서는 김상육 환경국장이 시민건강국장을 맡았습니다. 시는 조직 안정과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전보 인사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는 울산시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가 이번 달부터 제공됩니다. 울산시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개별 공시가격뿐 아니라 시가 표준액과 도시계획, 지적도 등 5개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건축물 관리대장과 토지대장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윤수미 기상캐스터입니다. 절기 소환인 오늘 아침까지는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겨울의 추위를 실감할 수 있는 절기에 걸맞게 오후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겠는데요. 아침 기온 크게 춥지 않더라도 오후를 대비해서 오늘 나오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북극발 한파의 영향을 받아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특히 모레부터는 더욱 강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이 영하 5도에 그치겠습니다. 또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기 때문에 미리 강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울산과 부산은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3도에서 4도의 기온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3도, 울산 5도, 부산은 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특히 주 중반에는 한파의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산 혈액원에서 혈액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 사랑의 헌혈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여성분들은 여성 긴급 전화 1366을 통해 언제든 상담 또는 긴급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서 2021 희망 나눔 적십자 회비 모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